입니다. 대전 성모병원 이규석입니다. 이제 여기 대가 교수님들이 계신 앞에서 이제 제가 CTO를 석세스풀하게 한 케이스가 있어서 자랑스럽게 들고 나왔는데, 막상 이제 케이스를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부족한 점들이 많고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59세 남자분이셨습니다. 디스니아를 주소로 내원했고 매일 소주 2병씩 먹으면서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 안 하시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이제 몸을 숙이거나 움직일 때 숨찬 증상, 하트 페일리어 증상이 악화돼서 응급실로 내원하셨습니다. 내원 당시에 바이탈은 약간 이제 맥이 좀 빠른 상태였고요. AST-ALT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아마 간이 문제가 있었던 알코올성 간염도 있겠지만은 환자가 RV 페일리어를 시사하는 그런 소견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비유행 크레아틴이 약간 증가되어 있는 상태였고, 애시도시스가 있었고, 프로벤피가 많이 올라가 있었고, 카디악 엔자임 말다하게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체스트 PA나 환자를 봤을 때는 이제 디하이드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하트 페일리어도 이제 있지만 일단 하이드레이션을 충분히 하면서 도부타민을 좀 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빌드업을 좀 했고, EKG 상에서는 V1부터 V4까지 Q웨이브가 굉장히 이제 있고, 그 다음에 4R 프로그레션을 보이면서 LAD 테리토리에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코를 했었습니다. 에코상에서는 바이벤트리큘러 페일리어가 있었고 LV 이젝션 프랙션이 16%, 그리고 RV가 디크리스드, 약간의 컨트랙틸리티가 디크리스 돼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레아틴이 좀 좋아진 다음에 이제 CAG를 베이스라인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이제 RCA는 프록시말 쪽에 스텀플리스로, 스텀플은 좀 있어 보이지만은 숏세그먼트 CTO가 있고, 뒤쪽에도 칼슘이 동반되면서 뒤쪽으로 차지 않아서 듀얼 CTO가 의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LAD는 특이한 모르폴로지 보이고 있는데, septal, 굉장히 큰 septal이 이제 RCA 쪽으로 이렇게 septal 브랜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SOC2 PL 브랜치로 이제 그레이드 3의 콜라테럴이 보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LAD 프로퍼는 좀 작으면서 이렇게 뒤에서도 좀 필링이 되고, 앞에 시그니피컨트 스테노시스로 인해서 약간 컴페티션 플로우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일째는 이제 크레아티닌이 22에 크레아티닌이 0.9에 BUN 22로 많이 호전이 되어서 이제 CTO 인터벤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바이페모랄 펑처를 했고, 이쪽으로는 이제 AR 카테터 7프렌치를 라이트 쪽에 걸고, 레프트는 EBU 3.5S를 했는데 16%밖에 이젝션 프랙션이 안 돼서 이제 좀 우려가 됐었습니다. 이쪽으로 플로우를 맞게 되면은 환자가 컴프로마이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함께 여기는 이제 사이드 홀을 있는 걸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와이어 선택은 저희가 필드 XT와 파인 크로스를 통해서 비교적 앞쪽은 쉽게 10분 만에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갔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리어세스가 필요했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가서는 이제 앞쪽에서 이렇게 플로우가 충분치 않아서 뒤에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가지고 마이크로 카테터로 팁 인젝션을 했었습니다. 팁 인젝션 했을 때는 여기 확실히 CTO 세그먼트가 좀 있었지만 숏 세그먼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트로에서 보면은 PL과 PDA가 분지되는 그 바이퍼케이션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좀 마이크로 채널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앞에까지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 먼저 시도를 했었고, 패러럴 와이어까지 시행을 했었습니다. UB3와 이제 이쪽에 잘 트루로 펑처가 되지 않아서 UB3 가이아 세컨드, 그 다음에 미라클 6 컨퀘스트 프로까지 이제 다 사용을 해봤는데
트루로 펑처가 되지 않아서 패러럴 와이어 테크닉으로 다른 곳 여기 이제 이 칼슘 사이로 했지만은 텍타일 좋지 않아서 이제 리트로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리트로를 결정한 거는 60분이 지난 뒤였고요. 예. 그래서 이쪽 셉탈 브랜치로 하는 것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돼서 셉탈 브랜치를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팁 인젝션을 통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약간 이쪽으로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수호3를 통해서 이제 살짝 들어갔다가 이상해서 찍어보니까는 퍼포레이션을 유발을 했었고요. 셉탈 브랜치는 충분치 않구나. 그래서 발달되지 않아서 어렵겠다 싶어서 이 서큐트 이제 에피카디알 채널을 가는 것을 고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롱 디스턴스고 이게 톨처스 해가지고 할 때 이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와이어를 넣어놓고 나면 마크와이어 테크닉을 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했는데 콜라테럴 와이어링은 그래도 한 30분 정도로 비교적 빨리 시행을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마크와이어 테크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와이어를 따라서 해도 이게 트루로 펑처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쉽지 않겠구나 하면서 이제 뒤에서 리트로그레이드 다이렉트 크로싱을 시도를 했었는데 아까 처음에 베이스라인에서 보셨을 때 보셨겠지만 이제 마이크로 채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뭐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빠른 시간 이렇게 리트로그레이드로 펑처가 됐었고요. 그래서 트루인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익스터널라이제이션을 시도를 했습니다. 요거는 필드 XT 300cm짜리 이용을 했었고요. 굉장히 롱 디스턴스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이크로 카테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업이 부족했는데 운이 좋아서 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익스터널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다이렉트 크로싱을 하는데 여기 이제 발론을 조금 했었습니다. 스몰 발론을 했었기 때문에 다이섹팅 플랩이 있었는지 이 와이어가 이제 좀 트루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그 트루로 이제 앞쪽에서 마이크로 카테터를 좀 내려가지고 여기에 트루가 확인된 부분에서 이제 랑데뷰 테크닉을 해서 최대한 프릭션을 좀 줄이고 이렇게 익스터널라이제이션을 좀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제 이 와이어가 잘 안 밀려서 여기 이제 OTW 발론 1.25mm짜리를 이제 발론을 하고 이렇게 미니까는 이 디센딩 토라식 아테 에올타까지는 이제 가는데 더 이상 진입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뒤에서 이제 백업 봐주시는 교수님께서 조언을 해주셔서 와이어가 이미 이제 들어가 있으니 이쪽으로 마이크로 카테터를 넣어보자 해가지고 마이크로 카테터를 이제 넣었습니다. 넣고 안테그레이드로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가 들어갔으니 그쪽으로 이제 워크호스 와이어를 넣고 바로 시술을 CTO 인터벤션을 시작했죠. 그래서 프리발론을 하고 찍어보니까 안테그레이드 하면서 많이 이제 서브 인티멀 다이섹션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보시면은 뭐 굉장히 심한 다이섹션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부스를 봤는데 아이부스가 여기는 잘 들어가지 않아서 이 디스탈 RCA부터 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서브 인티멀 다이섹션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CTO 입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좀 되어 있었던 곳이었고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는 스탬프 위쪽으로는 비교적 칼슘이 별로 없는 소프트 플락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슬 사이즈는 4.0으로 굉장히 큰 베슬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탠팅을 하고 나서 발로 봤을 때는 NC가 좀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했었고
아까 리트로그레이드 다이렉트 크로싱 할 때 프록스 RCA 오스 쪽에서 그러니까 와이어가 이제 잘 들어가지 않아서 스트러글링을 했었는데 거기 그 프록스 RCA 쪽도 헤마토마가 좀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관찰했는데 시술까지는 이제 유지가 돼서 그냥 시술은 거기에 특별히 더 처치는 하지 않았고 NC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NC를 하고 난 다음에 Y를 빼고 이제 잘 됐다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PL 그 브랜치 쪽으로 이제 다이섹션 있던 부분이 컬랩스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와이어링하고 이제 아이부스를 보려고 했습니다. 아이부스는 잘 넘어가지 않아서 마지막으로는 그 이전까지 괜찮았던 부위까지는 스텐트를 넣어야겠다 생각하고 스텐트를 넣었고 4개의 스텐트를 넣고 이제 시술을 마쳤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그리고 또 같이 보시는 교수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이제 그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이 Japanese CTO PCI 엑스퍼트 레지스트리에서 보면은 이니셜 안테그레이드 싱글 와이어링을 하는 것을 한 20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게 안 되면은 다음 스트레이티지 패럴럴로 가든지 아니면 리트로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그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컴플렉스 리전이 있고 인터벤셔널 콜라테럴이 있는 경우에 프라이머리 리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좀 더 빨리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면 이 CTO PCI 굉장히 에피커시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환자는 이제 뒤에 리트로그레이드 백업이 좀 좋지 않아서 와이어 익스터널라이제이션이 좀 힘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이제 랑데뷰 테크닉이라든지 앵커 발론 테크닉을 이용해보고 와이어를 충분히 올렸다면은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를 안테그레이드로 푸시해서 이제 프로시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자가 그 토탈 프로시저 타임하고 컨트라스트는 얼마나 썼죠? 제가 컨트라스트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프로시저는 4시간 반 걸렸었습니다. 우리 나성 선생님 코멘트 좀 해주시고요. 우리 판재 선생님도 좀 코멘트나 질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뭐 CTO 리전을 해결하다 보면은 CTO의 정신이 팔려서 환자를 놓칠 수가 있어서 근데 이 환자는 임상적으로 환자가 이젝션 프랙션이 20%가 될까 말까에 따라 그렇게 아까 들은 것 같은데 그죠? 16%였습니다. 그러니까 LV 펑션에 선생님께서는 LV 펑션에 가장 영향을 주는 타겟 베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환자 이분은 LAD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현재 막혀 있는 혈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이 환자한테 우선적으로? LAD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LAD는 CTO였나요? 넌 CTO였나요? LAD는 넌 CTO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후에 했을 때. 네. 근데 이제 칼슘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예를 들어 로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바이퍼케이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NC 발론을 해야 되는데 이 환자 RV도 같이 이제 페일리어가 와 있기 때문에 그쪽 셉탈 쪽을 맞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걸 생각해서 차라리 RCA를 좀 안전하게 뚫고 난 다음에 LAD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LAD가 이렇게 칼슘이 아주 심. 이게 넌 CTO고 RCA도 사실은 그 아마 YS 셀렉션이나 테크니컬 이슈가 좀 중요하긴 한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잘 되긴 했는데요. 예. RCA도 보면은 뭐 더블 투 탄뎀 CTO 병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 프록스말 숏 세그먼트고 그러니까 와이어 내비게이션을 XTA나 이런 걸로 잘 살살 조심해서 했고 바이디렉셔널 인포메이션을 확실히 얻은 다음에 타겟팅을 잘했었으면 아마 그 앵글 극복 그 특히 RCA 토처스 RCA 병변 앵귤레이트 리전 이런 데는 미러클 6까지는 괜찮은데 또 그 까고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예를 들면 얼티메이트 3나 또는 그 컨캐스트 3나 이런 거는 대개는 그 헛발질이거든요. 잘 안 되고 그래서 XT 안 되면
스티프하면 할수록 더 다이섹션이나 앵글을 못 쫓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와이어 셀렉션이나 마이크로캐스터 서포트나 이런 디바이스 선정이 되게 중요하고 테크니컬 그 앵귤레이션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게 중요. 또 패러렐 와이어도 그렇고 한데 어쨌든 다이섹션을 익스텐션 안 시키는 게 굉장히 테크니컬 팁엔 그게 중요한 걸 얘기하고 싶었고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환자의 지금 이젝션이 너무 낮아서 제가 경험하기에는 왜 그랬냐면은 그 더블 토탈이었을 때 이게 엔테그를 하다가 조금 엔테그 플로우가 조금 보였을 때 지금 하는데 바이디렉셔널 인젝션을 한 번에 EF가 20% 30%안 됐을 때 한 번에 쐈는데 그냥 VF가 와가지고 동시에 쐈을 때 예. 그래가지고 뻥튀기 7번 하고 ICU 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ICU에 뻥튀기 하고 있다가 간신히 태어나고 아무것도 못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우 이젝션 프랙션의 더블 토탈 이게 되게 리스키한 환자고 프로넌드 프로시저에 뭔가 이렇게 어그레시브한 일을 작업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서 네. 그래서 높아심에서 이분은 잘 넘어갔는데 네네. 진짜 이젝션 프랙션 낮은 환자들은 되게 리스크가 높거든요. 예, 이런 예. 작업하기에 그래서 좀 스테이지로 하는데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를 예상하는 거를 하면 네네. 넌 토탈을 저 같으면 아마 먼저 하고 그런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제 콜레테럴 스프라우팅이 더 액티브하게 될 거거든요 나중에 레프트 쪽에서 세탈이든 뭐든 서컴이든 RCA 피딩이 훨씬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는 훨씬 더 RCA 작업이 더 편할 거고 전체적인 LV 펑션이 임프루브 되면은 프로시저 자체의 리스크가 줄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저 같으면은 그 LV 펑션을 고려하면은 리전 자체는 그렇지만 그게 또 환자한테는 더 낫지 않았을까 예. 세이프티 면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먼저 예. 병을 보면서 다른 분들은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입니다. 저는 나수훈 선생님께서 쭉 설명해 주시는데 아마 논토탈을 먼저 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그 입장에 있었으면 아마 이 교수님과 같은 프로시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피딩 베슬들의 그 어떤 컴프로마이즈에 대한 어떤 피어도 사실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같은 입장이었다면 아마 그 RCA부터 같은 프로시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하면서 봤습니다. 패널 선생님들 좀 띄워주시고 코멘트 좀 해. 예, 수치현 배우 이민호입니다. 저 지금 잘 결과적으로는 잘 끝났지만 이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일단 EF 워낙 떨어져 있고 아주템에서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에 PCA 만약에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프로시저 타임 얼마나 짧게 하면서 다이를 얼마나 작게 쓰면서 프로시저를 단순하게 마무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경우 특히 RC도 병변이 있지만 결국은 LA 쪽에도 시그니피컨 리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짧게 시술하고 다이 최소한 쓰면서 끝내는 게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워낙 EF 떨어져 있고 이런 사람이라서 분명히 프로시 하다 보면은 저 RCCT 하다 보면 분명히 갑자기 어레스트가 난다거나 이런 헤모다이널이 굉장히 인스테빌리티한 상황이 벌어질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주위에 뭐 디바이스나 뭐 IBP나 이런 것까지 미리 고려를 해놓고 좀 해놓으셨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IABP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레프트 펑처는 바로 안 했습니다. 라이트 펑처를 하고 이제 RCA를 걸고 시술을 좀 시작해보고 간을 좀 보다가 환자가 좀 버티고 그래서 이제 레프트 펑처를 하고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이딩을 걸어놓고 나중에 IBP를 걸거나 환자가 못 버틸 것 같아서 다시 시술을 잠깐 중단해야 되는 상황에 오면 시간 딜레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좀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LCA 쪽은 이제 그 셉탈이 엄청 크게 이렇게 내려왔었잖아요. 그쪽을 크로스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쪽을 이제 컬프릿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크로스오버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셉탈 브랜치 쪽이 좀 더 컴프로마이즈 될 수가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LCA를 거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프로시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EBU를 그 사이드워릭
그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이드홀 2개가 이제 좀 뚫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2개 더 뚫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했었습니다. 사이드홀을 많이 만들어 보면 아시지만요. 사이드홀 커머셜리 어베일러블 2개 가지고는 헤모다이내믹 컴프로마이즈를 막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들 때 보면 보통 3개, 모자르면 4개 만들거든요. 근데 많이 만들수록 다이를 많이 써서 문제예요. 그래서 중간 입장을 취하려면 3개까지 만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근데 셉탈은 스탠 크로스오버에도 절대 막히지 않아요. 거기 플락이 그쪽 방향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 한. 근데 조금 제일될 수는 있지만 절대 안 막히고 나중에 그쪽으로 트랜스셉탈 루트로 인터벤션 콜렉터 할 때 문제됐던 적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두려워해서 LB 펑션을 컴프로마이즈 시킬 위험이 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셉탈은 사실 셉탈 제일됐다고 그 바이퍼케이션 트리먼트 한 적 있어요? 절대 그럴 필요 없고 그렇게 되는 일도 겪어본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요. 어쨌든 이분은 임상적인 측면에서는 LV 펑션을 살려주는 게 저는 근데 이제 단지 CTO 병변이 정말 프록스말 RCA만 간단하다. 이거는 뭐 내가 정말 99.9% 짧은 시간에 조금만 다이로 확실하게 열어줄 수 있다. CTO지만 펑셔널 CTO 이게 뭐 누워 떡 먹기 CTO다. 이러면 뭐 금방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변수가 있을 것 같다. 다이를 좀 많이 쓸 것 같다. 또는 예상보다 리트그레이드 할 동원될 가능성도 있겠다. 뭐 이러면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요지가 있다. 저는 그걸 얘기한 거죠. 예. 다른 분 또 혹시 서울대병원 강재윤입니다. 네. 저기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성공적인 수술 축하드리고 혹시 마지막에 PL이 막힌 원인을 뭘로 생각하시는지랑 혹시 거기에 스텐트를 안 넣고 그냥 뭐 작은 베슬이니까 메디컬이나 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떨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습니다. 예, 그쪽은 아마 그 전에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을 통해서 이제 다이섹션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트루 루멘이 컬랩스가 돼서 그랬던 것 같고 아이부스가 다 뒤에까지 그 트루 루멘까지는 다 넘어가지 않아서 보진 못했지만은 이제 플로우 리미테이션이 있는 시비어 다이섹션이었기 때문에 아이부스 상에서도 서브인티말 다이섹션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트루 루멘까지는 그 플로우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래서 스텐트를 넣고 마쳤습니다. 네. 거기 스텐트 커버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리토레이드 셀렉션은 잘 하신 것 같고 리토레이드 와이어가 익스터널에서 안 될 때 해결법은 한 10가지 정도 돼요. 많은 것 중에 지금 한 2-3가지 소개하셨는데 비용 효과 대비 적은 재료, 짧은 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시간 제한상 뭐 오늘 많은 토론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one of 옵션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하신 뭐 채널 다일레이션이나 또는 OTW 밸런스 서포트나 또는 랑데뷰 테크닉이나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디지털 와이어 마킹으로 엔테그레이드 패럴렐 와이어 해서 쉽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패럴렐 와이어로 엔테그레이드 와이어링하고 바로 거기서 엔테그레이드 프로세저를 진행하시면 되죠. 꼭 랑데뷰 안 해도 쉽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저런 그 테크니컬 이슈는 뭐 일단 CTO에 포커스 둔다면 그냥 성공적으로 프로세저를 잘 마무리하셨지만 많은 N 넘버를 갖다 보면 다양한 저기를 옵션이 있고 그 옵션 중에서 본인 나름대로의 코스트 이펙티브 스트래티지, 짧은 시간, 적은 비용, 쉽게 하는 방법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케이스에 대해서 다른 또 의견 있으신지요? 네, 그 인천성모병원 변재호입니다. 혹시 그 시술 후에 환자분 이젝션이나 그 에코의 변화가 어떤지 팔로우업을 해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분은 외래에서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나서 한 달 지나서 바로 에코를 좀 시행을 해봤는데 26.9% 정도로 이제 조금 좋아졌었고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좋아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트레스도 쓰면서 지금 팔로우업 중인데 이번에 케이스 준비하면서 보니까 외래 팔로우업
날짜 지나서 환자분께 이제 뭐 전화해서 이제 오시라고 했는데 다행히 아직 뭐 서바이벌을 하고 계시고 좀 컴플라이언스가 안 좋아서 지금 안 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반년쯤 있다가 뭐 RCA 팔로업 엔저도 하면서 LAD를 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LAD는 그 뒤에 한 스테이지로 열은 상태입니다. 아, 시술 다 했어요, LAD? 예, LAD는 한 이틀 뒤에 다시 이제 해서 LAD는 생각보다 쉽게 걱정했던 것보다는 쉽게 이제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칼슘 있는 부분이 다 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루멘 에어리어나 이런 거는 좀 유지한 상태로 이제 시술을 마쳤고요. 그러게 그렇게 쉽게 끝났을 거래. 네. 다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